네, 마감 40분 앞두고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프로들의 시선이 머문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동안 움직임 속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애플페이 소문만 무성했었는데요. 올해 드디어 한국에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팔아야 할까? 오늘 시세만 놓고 보면 답이 그런 듯 보이는데요.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마감 앞두고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 섹터 주목해 주셨습니다. 국내 들어온대요. 이 네. 뉴스가 일단 매력적이긴 합니다. 저는 애플 쓰거든요. 네. 혹시 쓰세요? 저는 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다 다르겠네요. 저만 쓰고 안 있더라고요. 바꿀 사람, 우리 셋 중에. 바꾼 사람, 바꿀 사람. 아, 네네. 이렇게 세 이 분이 이사님은 계시네요. 곧 바꾼다고 하시니. 저를 이제 바꾸려면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삼성페이를 쓰는 것보다 얼마만큼 더 혜택을 줄 건가. 이제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페이가 제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삼성페이가 어쨌든 애플페이를 못 들게 하려고 필사를 계속 막고 있었는데 선도업체가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게 기분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젊은 층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 애플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뉴스는 보기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이런 경쟁자가 들어와야 또 성숙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혜택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재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3월 달에 들어온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애플페이가 글로벌 2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에 대해서는 들어와 봐야 알 텐데 보니까 그 방식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네네. NFC 방식을 도입하는 애플, 우리 이렇게 교통카드 찍는 그 그쵸. 방식이라고 하는데 삼성페이는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 NFC 보급률이 10%가 안 된다면서요. 네네. 이 내용의 시장이 다 주목을 하던데 그러면 실수해주는 NFC 단말기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혜택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과 연관된 어떤 회사들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대장으로는 한국정보통신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OK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에 그 결제 단말기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제 단말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이 회사 중심으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의 지분을 30%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OK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NFC 단말기가 공급이 되게 된다라면 직접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나이스 DW라는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이 NFC 단말기 공급이 이루어질 건데 이걸 누가 잡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1위 업체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OK포스의 지분과 OK포스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가 우리가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이폰 교체율이라든지 이 애플페이 어떤 이용률 이건 혜택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보급 속도 아마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프라인으로 일단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페이를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편리하고 이 때문에 삼성폰을 쓰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좋은데 네. 이용자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 지금- 이용자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말씀하신 네. 대로 이 초반에 이제 서비스라든지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가 네. 얼마나 이 이용자들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네.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카드사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쵸? 같은데 일단 현대카드와는 독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카드사의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그 협업과 악영향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몇 개 회사 쪽으로 주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전 카드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드사들이 과연 애플페이 때문에 뺏기려고 할까요?
기존의 고객들 잡기 위해서 애플페이를 사용한 대신에 뭐 어떤 조건이 분명히 제시가 네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또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 결제 카드 바꾸는 건 너무 귀찮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될 만한 어떤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 결제 카드사를 바꾸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을 주로 소위 말하는 삼성파는 아닌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삼성 카드를 쓰고 삼성페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카드사 쪽이란지 그리고 제가 아이폰 쪽으로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HTS 쓰신 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HTS에서 다른 거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삼성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카드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기존 카드에서 만족하고 있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페이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카드 꺼냈다 빼기 귀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단말기 크게 하게 폰을 어차피 들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죠. 갖다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혜택이 많다라기보다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것들도 아마 기존에 사용한 단말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유저들은 절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바꾸지 않고 아마 삼성은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쪽에 갤럭시 점유율이 60%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30%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MZ세대 많이 쓴다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10대, 20대들은 거의 뭐 아이폰을 사용한다 봐야 안 되겠죠. 쓰면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렇죠. 그런 현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씁쓸하죠. 그 방금 그 단말기에 나갔는데 오케이포스 보셨어요? 오케이포스 방금 나왔거든요. 저기 네. 방금 그 업체가 국내 그 결제 단말기 1위 업체예요.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나왔을 보기를 때.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점유율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결국은 관건이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체크 네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이사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네. 지금 애플로 곧 갈아타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님께서는 이 영향력, 파급력이 꽤 클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실 간편 결제 시장도 결국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온라인까지 여파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럴 경우에는 특히 또 카카오페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4.7%가량 빠지면서 수혜주들은 상승 탄력을 반납하는데 이 피해주로 거론되는 카카오페이는 낙폭 전혀 못 줄여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선 우리가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이폰 쪽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는데 그 페이만으로 타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그 부분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주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네. 네, 페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애플페이 출시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미래의 실적을 아주 타이트하게 또 빠르게 가지고 왔었어요. 예.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장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의 조정이 나왔었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주가가 있기에 때맞춰 또 이 부분이 함께 출시를 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시장 특성상 이게 뭐 한 번에 점유가 다 뺏기고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시장의 영향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완전히 구도를 바꿀 만한 여파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고 네. 그러면 성장주가 다시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금리에 대한 톤, 뭐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은 상승. 그런데 이 톤이 조정이 나왔다가 뭐 5월에 인하까지 내비추었다가 지표, 뭐 고용 지표가 네.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네네. 말이죠. 그만큼 시장의 속도가 빠른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성장주가 전반적인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먼저 주가의 속도가 빨랐던 기업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하락하는 건 그 영향이 클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여파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 맥이 바뀌는 건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수혜주로 넘어가서 우리 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케이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 시세만 네. 봤을 때 한국정보통신이 거의 뭐 대장 그쵸? 역할을 해준 게 네. 맞잖아요. 신고가도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 조정 후에 지금 시세를 좀 내주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고점 돌파가 이어질 수 있어요. 4달 도입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뉴스 영향은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독점 얘기했었으면 시세를 좀 더 살려갔을 건데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강한 건 학습 효과거든요. 그 작년 8월 달에 아시겠지만 애플페이 얘기가 처음 나왔었잖아요. 8, 90,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시세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결국 대장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었던 건데 만약에 독점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면은 힘을 좀 살려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학습 효과 외에는 뭐 큰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는 또 바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또 뭐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서비스 약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똑같은 얘기겠지만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서비스란지 그리고 보급 속도란지 이런 부분들 다시 보고 수혜주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옥석 네. 어떻게 가려요? 지금 수혜주는 오늘 시세에는 힌트가 딱히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뉴스에는 일단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인지 톱픽을 그래서 어떻게 추려요? 그래서 항상 그 주식시장은 전문가들이 창의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힘든데. 발의 좀 해주세요.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섹터와는 다른 성격의 종목을 한번 가져왔던 경험이 있는데 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그러니까 결국 애플페이를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세계,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몇 군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용처 중에서 이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롯데 하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돌아선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지난주 제가 효성 첨단 소재도 맞다. 효성 첨단 소재 그래서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그 말씀드린 연유도 제가 어찌 보면 그런 맥락인데 롯데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조금은 더 진보를 해보자면은 애플페이가 도입됐을 때 어디에 사용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사용될 만한 기업들의 주가를 봤을 때 접근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위치가 어디가 괜찮을까 이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 하이마트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또 그 1월 달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너무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한파 영향이라든지 미세먼지 영향으로 해서 가전제품도 일단 많이 가전제품 판매율도 많이 올라갔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게 된다면 계절적인 실적.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 사용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네네. 받을 수 있는 쪽. 지금 오늘 2시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분봉상으로 봤을 때 튀어오르는 모습이 2시쯤에 이제 나왔는데 네. 가격 전략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네. 이제 주목을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지금 낙폭도 많이 줄인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에서는 그래서 14,500원 이하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차피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14,500원 다시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시고 네.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이평선은 오랫동안 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17,500원까지 회복력 롯데 하이마트로 제시가 됐는데요. 애플페이 도입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에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딜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는요. 지난주에도 한 차례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왔던 섹터입니다. 바로 XR 헤드셋 기기와 관련해서 이 시장 영향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실감 경험 시대 XR 기기 시장에 뜬다. 관련주의 주가 상승도도 다시 한번 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2월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와 함께 삼성도 출시가 된다라는 뉴스로 우리가 한 차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사실 시세만 놓고 보면 좀 쉬워요.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 이 섹터 주목하셨습니다. 네. 왜 오늘 쉬는데 가져오셨어요? 쉬는데 뭐 꼭 봐야 됩니까? 좀 쉬다가는 다시 움직일 수 있기에 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성장주는 같이 좀 쉬고 있어요. 네, 쉬는 환경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에 도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입기의 사례들, 뭐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여기에서 봤듯이 이 다음 스텝에서 주가의 상승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입기에는 많은 침투들, 시장 점유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침투를 하고 그만큼의 가격 같은 경우가 비교할 수 있는 군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을 강력하게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준비를 하자는 관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시점에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냐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제 XR 기기와 관련된 부분의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반등 가능하기에 지금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 맥이 달라지고 있는 구간 안에서 이들 종목들이 쉬어가는 것에 대한 조정의 성격을 한 번 더 여쭤보자면 네. 지금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AP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기기 쪽으로도 좀 조정받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자이언트 시스템, 알체라, NP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쉬어가야죠. 네, 쉬어가야 됩니다. 이게 쉬어가는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식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출시에 대해서 대기업군에서 시장의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품의 단가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쌉니다. 엄청 비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 구현을 하기에는 소비자가 아직은 가격적인 면 아니면 성능적인 면이 뚜렷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침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도입기를 봤을 때 스마트폰 단계에서 우리가 그 매출에 대한 부분 즉 아이폰 기준으로 판매 초기 허들을 넘어설 때부터 네.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났고 그때 네. 막 10배가 나곤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비슷하게 이제 침투가 이루어지면 관련된 장비주 이런 것들이 시세가 날 수 있기에 미리 보자는 겁니다. 네. 미리 준비를. 네. 미리 준비할 때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침투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지금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정 팀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때 모바일처럼 정말 인당 1인당 기기가 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명확하게 매력적인 기기를 다 내놓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까지 퀄컴과 다 같이 구글과 손을 잡아서 뛰어드는 이 시장이 이토록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본질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그러게요. 이렇게 뛰어들까요?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정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돈이 되게. 그렇죠. 이게 제가 조금만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기업은 어차피 장사치거든요. 손익분기를 생각해서 돈이 안 된다면 절대 거기에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대면에서 비대면 시대로 갈 겁니다. 갈 건데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조금 더 그거를 앞당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에 스마트 기기를 쓰고 있지만은 아마 이 스마트 기기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파생이 된 게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스마트카가 그렇게 파생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초연결 시대다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기가 좀 더 간편하게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과 이제 일체가 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이쪽으로 갈 건데 이 웨어러블의 어떤 1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메타버스 그리고 XR 헤드셋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XR 그때 말씀드렸던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속에 보면 스카우트라는 네, 그 안경 여름기 쓰고 나오잖아요. 있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편리성이 구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아마 보급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존에 있는 뭐 그 갤럭시 기어 같은 무겁잖아요. 아직은 무겁고 네. 어지럽고. 그거 쓰면 목 디스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아마 흥행은 쉽지 않다로 봐지고 네. 아마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애플도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사님께 그럼 이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애플의 그러면 기기가 나오면 네. 이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지가 궁금하고 이때 티어 5를 종목들로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드웨어 기기 쪽으로. 우리가 애플의 출시 단계에서는 애플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그와 관련된 뭐 장비들, 제품이 필요한 거죠. 납품이 먼저 들어갑니다. 네. 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납품이 들어가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장비사가 이제 발주가 나가는 네. 거죠. 그러면 애플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그 이전에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일정 이후에 애플이 이 기기의 판매를 통해서 제시한 허들
판매 허들 뭐 1,000만 대면 1,000만 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넘어서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침투를 할 수 있기에 네. 우리가 이 주가의 단계별 특성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애플 기기의 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 아이폰의 사례에서 봤고 그 시장을 흔들 만한 뭐 하드웨어 이쪽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예, 디스플레이 쪽을 관심을 먼저 가지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콘텐츠까지 좀 확장해서 여쭤볼까요? 그럼 네. 메타버스가 네. 이제 그 XR 헤드셋 기기에 네. 어떻게 보면 핵심 콘텐츠가 되잖아요. 지금 뭐 게임밖에 없다고는 네. 하지만 네. 콘텐츠가 좀 확장돼서 나오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주문 발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본격적인 시세가 납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핵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핵심은 우리가 애플이 이번에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기 이전에 그 구현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만남을 할 수 있는 거. 오.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만나요. 아, 여기 출근 안 하셔도 되는 네, 거잖아요. 안 해도 되고 제가 서울에 있고 뭐 제 친구가 부산에 있고 다른 친구가 뭐 전라도에 있는데 오. 우리는 여행을 하와이로 가자.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을 구현해주는 그 목적을 가지는 거거든요. 하와이.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려면 하와이도 갔다가 우주도 가고 싶을 거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에 대한 허들을 넘어서고 우리가 그 단계별로 스마트폰에 대한 그 침투가 기기가 이루어질 때 네. 그때가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게임주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주들이 그걸 해낼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토픽은 마지막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 팀장님께 마지막 좀 질문 드려볼게요. 메타버스 생태계 어떻게 구축이 되게 되면 네. 이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 초현실. 정말 이 세상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을지 오늘도 보니까 리포트에 라온텍, 뭐 세코닉스, 스코넥 굉장히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확장의 시나리오를 좀 더 그려주시겠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소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네. 좀 깊을 수밖에 없어요. 확장을 하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고 맞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삼성, 부분들인데 LG.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간접 체험이겠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을 이렇게 하는 간접 체험이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저는 홀로그램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바타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비슷한 네. 위의 영향을 보게 되면은 홀로그램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홀로그램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복을 깼지만은 앞으로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벗어날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아시다시피 물론 일단 하드웨어 기기는 받쳐야되겠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 기기 위해서 구현하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가 좀 빠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도 홀로그램 얘기를 딴 데 가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홀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노출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네. 근데 그와 유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가상인간이잖아요. 네. 가상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인즈랩 정도는 좀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저도 그 작년에 CES에서 이제 삼성전자 로봇을 공개했을 때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가상인간을 좀 주문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공간이 아니라 이게 화면에서 나온다. 보면 홀로그램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사님의 그래서 토픽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계약이 이전이기도 하고 판매 허들 이전에 납품 부분이 필요하게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그 양대 판매 가능성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LX 세미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390억 원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납품에 대한 부분에 책정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실제 이제 기기가 판매되는 시점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음을 강조를 드립니다. 매수가는 85,300원이고 이게 실적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더하면 목표가는 한 10만 2천 원 정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가셔도 되고요. 기다리셔도 되고 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오늘 8% 올라가면서 87,0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력적이다. 관련 종목들이 다 쉬는데 오늘 시세 좋네요. 102,000원까지의 상승 여력 보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타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의 시선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성웅 이사,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